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엽떡 좋아하시죠? 엽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엽떡 레시피를 따라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10년차 엽떡 덕후로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핫한 웬만한 레시피는 다 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의 집 떡볶이 맛에 조미료만 살짝 첨가된 정도이지 엽떡과 싱크로율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레시피들의 싱크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고추장 때문인데요. 여러분, 엽떡 드실 때 고추장 맛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맞아요. 엽떡은 고추장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엽떡 레시피는 싱크로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엽떡과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레시피를 찾아서 먹어볼 건데요. 싱크로율이 높은 레시피를 찾기 위해 각종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 카페 등등 엽떡 레시피와 관련된 게시물들을 모조리 다 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념에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만 추리고 왠지 사용하는 재료만 봐도 엽떡 스멜이 느껴지면서 왠지 이 구성이라면 성공적일 것 같은데 싶은 필이 오는 레시피를 두 가지 버전으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최소한의 재료로 만드는 초간단 버전 유튜버 쭈야공키츠님이 개발하신 엽떡 레시피이고, 두 번째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재료들이 들어가는 레시피로 유튜버 윤범님이 개발하신 엽떡 레시피입니다. 윤범님은 지난번에 신전떡볶이 레시피에서도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매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초간단 버전의 쭈에공 키친님 레시피부터 시작해 볼게요. 빠르게 양념에 필요한 재료 소개 먼저 하자면 베트남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설탕, 후추, 미원, 소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까지입니다. 이 분말들을 모두 섞어서 엽떡 스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참고로 쭈에공 키친님의 레시피는 그램으로 계량되어 있어서 저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전자저울을 준비했고요. 어차피 재료를 다 넣고 섞을 거라서 간편하게 비닐에 담겠습니다. 먼저 매운맛을 좌우하는 고춧가루부터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 40g, 베트남 고춧가루 40g까지 총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매운맛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춧가루를 20g만 넣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 베트남 고춧가루가 없어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를 직접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했어요. 엽떡은 까끌까끌한 굵은 고춧가루가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굵기로 사용할 건데, 혹시라도 나는 고운 고춧가루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 더 체에 걸러두면 고운 고춧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베트남 고춧가루 40g까지 넣어줬고요. 다음으로 미원 20g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더 넣어? 아니, 생각보다 20g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 감고 넣어야겠다. 이렇게 거의 붓다시피 넣었는데도 15g밖에 안 들어갔어요. 평소에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큰 거리낌 없이 먹긴 하지만 뭔가 제 손으로 이만큼의 양을 넣으려고 하니 왠지 모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35g이 들어갑니다. 와, 다시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멸치 다시다 16g이 들어갑니다. 역시 엽떡의 핵심은 멸치 감칠맛이죠? 오, 딱 16g. 다음으로는 단맛을 내는 설탕 50g을 넣어주는데요. 가루양이 많아지니 비닐이 고정이 안 돼서 그릇으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후추 2g까지 넣으면 엽떡 스프 계량은 끝입니다. 이제 입구를 막고 분말이 잘 섞이도록 열심히 흔들어주면 마치 라면 스프 같은 익숙한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이 마법의 스프 맛을 살짝 보니 약간 뿌셔뿌셔 스프 같은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떡볶이도 만들어 볼게요. 조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준비된 재료와 스프를 한 번에 다 넣고 어느 정도 걸쭉해질 때까지 엽떡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끝이에요. 4인분 기준으로 떡 450g, 소시지, 사과 거묵 3장, 길주 거묵 3개를 넣어주세요. 저는 엽떡과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모양의 밀떡을 준비했고, 어묵도 엽떡 스타일로 잘라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양배추, 다진 마늘 15g, 물엿 30g, 방금 만든 스프 100g, 마지막으로 물 1리터까지 넣고 끓이면 됩니다. 재료를 담고 보니 냄비가 작아서 더 큰 냄비로 옮겨 담았고요. 분말이 잘 풀리도록 잘 섞어준 뒤 센 불로 끓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엽떡 여러 지점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점마다 맛의 편차가 있잖아요. 뭐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 조리는 시간, 재료의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고 쳤을 때 맛의 편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련 양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사에서 내려오는 정확한 양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루도 아니고 찐득한 액상 과당이기 때문에 넣는 방법이나 넣는 사람에 따라 양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맛, 본인이 좋아하는 지점 맛을 기준으로 물련량을 가감해서 한번 취향껏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10년차 엽떡 덕후의 얕은 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막 끓기 시작했을 때 맛을 살짝 봤는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합니다. 잘 저어주면서 더 졸여줄게요. 한 15분 정도 끓이니 이런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우선 비주얼만 봤을 때 성공적인 느낌이 드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본격적인 시식은 두 번째 레시피까지 끝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떡볶이는 어제 먹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엽떡통에 옮겨 담은 뒤 피날레 치즈까지 올려주면 진짜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윤범님의 레시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재료 소개 먼저 들어갈게요. 고운 청양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다시다, 멸치가루, 토마토가루, 미원, 생강가루, 치킨파우더, 양파가루, 찹쌀가루, 후추, 맛소금, 카레가루, 설탕, 다진 마늘, 물엿까지 양념 재료입니다. 힘들어. 이번에 재료가 진짜 많죠. 이 레시피 역시 분말 재료를 모두 섞어서 스프를 만든 후 조리할 때 다진 마늘과 물엿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종이컵과 테이블스푼을 사용하여 계량할게요. 먼저 고춧가루부터 고운 청양고춧가루 1컵, 베트남 고춧가루 4큰술입니다. 혹시나 나는 매운 걸 못 먹는다, 맵기 조절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운 청양고춧가루를 빼는 만큼 일반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춧가루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론 소고기 다시다 4큰술이 들어갑니다. 멸치가루도 4큰술, 토마토가루도 4큰술입니다. 저는 이 토마토 가루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일반 식자재 마트에서는 토마토 가루를 판매하지 않아서 저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미원 2큰술, 생강가루 2큰술, 치킨파우더 2큰술, 양파가루 2큰술, 찹쌀가루 2큰술, 후추 1큰술, 맛소금 1큰술, 카레가루 1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세요. 설탕 20큰술입니다. 이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매운 떡볶이는 단맛이 덜 들어가서 살 덜 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떡볶이는 단맛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설탕 또는 단맛이 내는 감미료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와, 부족해. 심지어 매운 떡볶이는 매운맛의 가루 단맛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맵단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단맛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 물론 예외로 대구의 윤호견 할매 떡볶이 같은 경우는 단맛이 전혀 없어서 맛이 그냥 씁니다. 이제 비닐 입구를 막고 가루들이 잘 섞이도록 마구마구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엽떡 분말도 완성입니다. 그럼 바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떡이나 어묵, 소시지, 채소 양은 앞서 만든 레시피와 거의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량은 종이컵 가득 5컵입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분말가루 가득 1컵, 밀떡, 여기에 추가로 굵은 청양고추 4큰술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2큰술, 물엿 4큰술, 대파, 양배추, 어묵, 소시지까지 넣고 센 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끓이기 전에 꼭 가루를 잘 풀어주시고 떡이 냄비에 눌러붙지 않게 수시로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15분 정도 졸이니 이런 비주얼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레시피 비주얼도 엽떡이랑 굉장히 흡사했는데 이번에는 모양새뿐만 아니라 색깔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엽떡통에 담고 싶었지만 여분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비스무리한 통에 담아주었습니다. 피날레 치즈까지 녹여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레시피 윤범님의 레시피까지 완성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볼 건데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엽떡 오리지널 맛도 하나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쭈에공키스님의 레시피, 가운데 오리지널 엽떡, 오른쪽 윤범님의 레시피입니다. 세 개를 모아보면 이런 느낌이고 오리지널 엽떡이 배달 오느라 치즈가 지저분해졌지만 치즈가 깨끗했다면 비주얼은 거의 비슷했을 것 같네요. 진짜 엽떡부터 먹어봐야지. 맛있다. 오늘 별로 안 맵다. 다음으론 윤범님의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오, 근데 냄새가 생강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 생강 몇 테이블스푼 들어갔죠? 2테이블스푼.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만든 이 떡볶이가 이 자체에서도 생강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강 맛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생강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었는데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재료라서 맛도 향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생강 맛만 살짝 죽어도 훨씬 더 엽떡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한 생강 가루가 좀 강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맛있다. 중독성 있어. 그리고 쭈야공키치님의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와, 미쳤어. 대박인데? 감칠맛 진짜 완전 비슷해. 아까 끓일 때보다 훨씬 비슷해. 진심이야. 한번 먹어봐. 역대급이야. 그치? 진짜다. 그치? 솔직히
첫입은 안 비슷하거든? 근데 중간부터 느껴지는 그 매콤함이랑 끝맛의 감칠맛이 진짜 똑같아. 채소 먹어. 채소? 와, 거의 엽떡인데 채소는? 이거 진짜 내가 따라해서 먹었던 레시피 중에 제일 똑같아. 와, 그동안 엽떡 레시피로 유명한 레시피는 거의 다 따라해봤는데 쭈야공키치님의 레시피가 가장 싱크로율이 높더라고요. 영상 태그와 더보기란에 쭈야공키치님 채널 링크 걸어놨으니 바로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재료만 있다면 당장 따라서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쭈야공키치님과 윤범님 두 분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좋은 영상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해먹고 싶을 때나 레시피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들려서 많은 정보 얻고 있는데 진심으로 너무 맛있고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두 채널 링크 걸어놨으니 한 번씩 들려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어. 뭐? 저번에 찍었던 신전 레시피. 아, 윤범님 신전 레시피? 그거 진짜 대박이었지. 진짜 맛있었어. 여러분 혹시 제 영상 중에 신전 레시피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타고 들어가셔서 신전 레시피 꼭 보세요. 윤범님이 개발하신 레시피인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파는 맛. 오히려 신전보다 맛있었어. 맞아. 신전보다 맛있어.